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결의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덕입니다. 예, 월간 플래툰 홍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무기 체계에 대해서 뭐 개발을 하거나 또는 무기 체계에 들어가는 상용 시스템 또는 중요한 시스템들을 개발한다, 또는 무기 체계를 활용하는 어떤 사업을 한다,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시고 또 보도에도 기사를 통해서 여러 매체 기사를 통해서 마주보고 계시는데, 이럴 때 항상 이야기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과연 이런 건 어디서 결정하고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가. 그렇죠. 이런 것도 좀 제가 결정한 건 아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관심이 가시거나 그쵸.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번 시간은 그런 걸 소개할 겸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각 소요군이 있잖아요. 그쵸. 지상군, 공군, 해군, 해병대. 예. 미래에 투자하거나 확보할 어떤 사업이나 무기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디다 보고를 하나요? 합참에 보고를 하죠. 소요 제기를 합참에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해병대에서 공격형 헬기가 필요합니다라고 그런 합참에다가 식이죠. 이제 예. 소요 제기를. 그리고 부대 운영은 어떻게 하겠고, 그래서 소요 대수가 몇 대입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가 들 것 같고요. 우린 어떤 수준의 기체나 기종을 원합니다. 또 기갑 장비 뭐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죠. 그러면 합참에서 취합을 해요. 그러면서 야, 우리 수준에 이건 안 돼. 우리 수준에 이건 돼. 어떤 거는 야, 이거 갖고 되겠어? 이런 결정을 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모아서 결국은 무기 체계를 조달하는 그런 총 본산이 어디입니까? 방위사업청이죠. 사업청이죠. 네. 그래서 방위사업청으로 갑니다. 그럼 방위사업청에서는 그러한 이슈들을 모아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여러 관련, 물론 소요군의 그렇죠. 또 합참에 또 방위사업청의 담당 고위직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결정들이 모여서 예산 결정을 하고 그런 예산 사항을 최종 승인을 국회에다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국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방위사업청에서 진행하는 회의가 바로 우리가 보통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방추위 내지는 방사추위라고 이제 보통 하는데 정식 명칭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석 달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거의 매달 열린다고 봐야 되고요. 방위사업청이 설립된 이후 네. 지금 143회까지 갔어요. 이런 비밀을 어떻게 아세요? 비밀이 아니죠. 이런 거는 공표되는, 예를 들어서 143회 방위사업청 추진위원회에서 결론이 난 6가지든 5가지든 7가지 등이 어떤 사안들이 있으면 그 부분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도가 되죠. 진짜 거의 매달 했네요, 진짜. 네. 네. 그게 우리가 접하는 뭐 책으로 접하건 보도로 접하건 접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방위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그 정보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브리핑은 사실 인터넷에서도 사실은 접할 수도 있는 거는 정보들이라서 여러분이 조금만 이제 좀 찾아보시면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들을 보면 매월 며칠에 어디서 그 다음에 뭐 이게 대면인지 비대면인지도 좀 확인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요즘은 비대면으로 그렇죠. 많이 했어요. 네. 142회까지는 비대면으로 했었는데 이번 143회도 비대면으로 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뭐 화상으로 진행했다고 나오네요. 중요한 거는 143회의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소개를 시켜드린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런 방위사업 추진위원회가 이렇다는 거 일단 그 설명드리고 소개하는 쪽에 목적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왕 한 거 왜 그럼 143회를 이 기회에 소개를 시켜드리느냐. 144회도 아니고. 그렇죠. 144회는 5월 달에 하겠죠. 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의 그 결정 사항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산 승인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좀 생각해 보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할 바를, 또 여기에 의미가 뭔지를 좀 소개시켜 드릴 만한 사항들이 좀 더 있어서 네. 겸사겸사 한번 이번 기회에 소개를 시켜도 보려고 하는데, 요번에 143회에서는 7가지가 결정이 됐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 3개, 4개 정도는 일반적으로 또 많이 보도도 됐고 알려진 얘기고, 나머지 한 3개, 4개 정도가, 한 3가지 정도가 굉장히 큰 이슈를 그렇죠. 끌고 있는 것 네.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예. 강조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참고로 총 안건은 7개가 올라와 있고요. 그중에 이제 몇 개를 소개해 주실 거고. 안건은 사실 몇 개가 올라가는지 우리로서는 참석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렇죠. 결정이 된 게 이제 7개인 거죠. 네. 그 7개가 어떤 건지 먼저 간단하게 일단 네, 알려주시면. 순서대로 일단 네. 그 보도자료 순서대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첫 번째가 이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투 사업 추진 기본 전략 수정안이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2라는 건 뭘 얘기할까요? 그 KT-SSM이라고 야, 우리가 역시. 흔히 얘기하는 그 전술 지대지 미사일의 원은 여기서 원2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게 원은 사실 벌써 실천 배치가 됐습니다. 그게 사거리 한 100km 정도는 180km죠. 180km, 예, 예. 최대 사거리가 180km고 이거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전술 지대지라고 불리는 건 왜 이걸 또 개발을 했느냐? 북한의 장사정포를 위시한 갱도 포병을 그렇죠. 이제 3일도 용납을 못하겠다. 공군도 사실 3일 안에 무력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지상 전력으로 하루 만에 적어도 수도권을 노리는 장사정포는 관련돼서는 갱도포병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그런 목표하에 개발하고 운용까지 된 것이 전술 지대지 미사일 이게 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KT-SSM인 거예요. 그게 지금 천무에 탑재되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천무 다련장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련장에 탑재되는 것이 바로 전술 지대지 미사일 2라는 거예요. 아. 지금 이 결론을 낸 거. 그래서 수정안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애초에 그런 안으로 갔는데 수정이라는 건 별게 아니라 지금 KT-SSM-1은 사실 기밀 사항입니다. 어느 지역도 얘기하면 안 돼요.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지역도 정말 얘기하면 안 되는 그 지역에 있는 고정 미사일 진지에서 고정으로 운용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개전이 되면 개전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첫 일발을 발사를 해야 갱도 진지를 그렇죠. 무력화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할 걸 뻔히 알고 그러한 모든 정황이 있을 때 최종 저쪽에서 어떤 명령 수행만 나는 그런 명령의 통신까지 캐치가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렇죠.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안 되죠. 서울 시민들까지 피해를 봅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갱도 진지를 파괴하려고 할 때에 KT-SSM을 발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동식 차량에 탑재된 거 갖고 일단 이동을 했다가 그다음에 준비 사격 단계에 어떤 일정 시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발사가 되잖아요. 아예 고정 진지에서 바로 그냥 발사를 해다. 그것이 이제 원을 깐 거고 그거는 사정거리 180km가 최대 사거리인 전술 지대지 유도 미사일이고 이번에 이제 결정된 건 그 2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사정거리도 훨씬 길어졌어요. 어떤 재질의 그런 변화나 이런 걸 통해서 사정거리도 훨씬 길어졌고 290km까지 아이고. 사거리가 되는 전술 지대지. 실질적인 왜 290km까지 했는 거는 이제 딱 눈치채셨겠죠. 그렇죠. 현무 2A네요, 완전히. 그렇죠. 300km 이상은 수출이 안 되니까 KT-SSM을 가지고 우리가 천무 발사대로 수출을 할 수도 있잖아요. 특히 중동이나 이런 그렇죠, 지역에. 그렇죠. 예.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니까 우리는 수출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러니까 사정거리를 더 늘릴 수도 있지만 300km 이하인 290km로 본 거예요. 299km 정도 되겠네요. 그런 거죠. 네. 기술력은 있지만 참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정확하게 보도 자료에는 SM6로 SM6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이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설명을 좀 드리면 차기 세종대왕급 그렇죠. 세척이 진수도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곧 전력화가 되는 게 멀지 않은 근미래인데 거기에 탑재될 MK41 수직 발사관에 들어가는 미사일 MK41로 일단 결정된 것 같아요. 이렇게 SM6로 못을 박았을 경우. 뭐 아무래도 이지스 체계다 보니까 MK41로 가야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에서 좀 뭐랄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SM3로 가면 MD 체계로 가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를 사전에 다음 정권에서 번복을 못하도록 일단 SM6까지는 못을 박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뭐 우리 밀덕에서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 우리는 어디에 노출돼 있습니까?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노출돼 아무래도 있잖아요. 북한에서 쏘는 거에 많이 노출돼 그렇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LSM이 개발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LSM을 넣을 수 있는 공간 사실 MK41을 우리의 수직발사관 2에다가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미에는 수직발사관 2가 들어가잖아요. 수직발사관 1과 2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함수 부분에 MK41을 일단 넣고 거기에 맞는 미사일로 SM6가 결정이 된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좋은 결정이라고 보는 게 건조해놓고 취역도 했는데 들어갈 미사일이 없다? 그건 좀 개발 안 했다고? 깨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뭐 끌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마는
결국은 군사적으로 볼 때는 정말 필요하다. SM6는. 예. SM3는 제가 장담하건대 이렇다 하더라도 SM3는 댓글에도 나왔지만은 또 설명도 드렸지만 LCM으로 갑니다. 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이 국산 그 대공미사일 엄청난 성능의 대공미사일 그 정도 급의 대공미사일이 있는데 거의 돈도 많이 들였는데. 훨씬 비싼 미제를 사겠어요? 미제를 도입하겠어요? 그래서 MD의 어떤 논란에 빠져들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뭐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건 있겠죠. 미국의 어떤 압력. 그러나 미국의 압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과연 정권을 바꿨다고 통할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논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세 번째는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 성능 개량. 이 부분은 간단히 얘기해서 22사단이 계속 뚫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학화 GOP 경계 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 사항이 필요하다 해서 개발을 한 것이고, 나머지 뭐 개발에 관련된 디테일한 예산이랄지 사업 기간이랄지 이런 것들은 아마 인터넷을 찾아보시면은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의결된 게 화생방 보호의 2 사업 추진 기본 전략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가 화생방 전력이에요. 특히 이제 뭐 방호의가 좀 개발된 지 오래됐으니까 오래됐죠. 신형으로 교체를 한다 이런 얘기고요. 제가 받은 것도 구멍이 송송 나 있더라고요. 그런 그거 건가요? 이제 저기 접히면 고무가 떨어져 나가는 그렇죠. 것도 있었어요. 김 PD님 입었던 건 지금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지금 보니까 이거는 화생방 보호회 같은 경우는 결국 국내 기술 미흡 때문에 해외 기술 도입한다고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라도 빨리 이런 건 그렇죠. 진행해야 돼요 네네. 지금.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리는 것이 우리는 자주 국방 그리고 국방 정론이 제일 중요하다. 일단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국산이 유리한지 외산이 유리한지 판단해가지고 시급한 것들은 그렇죠. 외산이라도 도입을 해야죠. 맞습니다. 네. 그다음 4단급 대포병 레이더, 탐지 레이더 자체 체계 개발 기본 계획안인데 이 부분은 군단급에 대해서 설명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LIG 넥스원에서 개발을 했죠. TPQ-74M. 그렇죠. 그래서 벌써 군단급에 배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한 성능이고요. 그런 성능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제 말씀드리겠고, 이번에는 4단급입니다. 4단급은 기존의 미제 원래 군단에서 썼던 TPQ-36 있었습니다. 사실은 박혁포나 견인포 수준의 포를 어떤 탐지할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성능 미달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국산화. 오래되기도 했죠. 우리는 군단급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보다 좀 탐지력이 떨어지지만 더 정밀한 A사 레이더의 베이스를 둔 그런 레이더, 탐지 레이더를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개발하겠다는 거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큰 문제 없을 거라고 그리고 봅니다.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6번째 의결한 건데 K-21 보병 전투 차량 2차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이 수립됐어요. 이게 네. K200을 대체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당연히 그렇고 7기동 군단에 아직도 K200이 있어요. 그렇죠. 그 K200을 이번 나머지 5개 대대인가 6개 대대가 남았거든요. 그 부분에 양하고 단가를 갖다가 이제 비교 분석해 보면 거의 정확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여유분이 좀 있고 그런 수준으로. 그러니까 7기동 군단을 완전히 K21 개량형 그것도 개량형 K21로 완전히 교체하겠다.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 호주에서 온 레드백을 지금 11기동사단에서 특히 이제 수색대대 쪽에서 야지에서 지금 계속 그 성능 시험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쪽에 어떤 것이 유리하고 어떤 거에 맞느냐 그거를 이제 들여와서 할 거고 제 생각엔 K21에 우리 왜 저기 부항 장비죠. 그렇죠. 부양 장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삭제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예. 드디어 어떻게 보면 좀 더 강력한 공격력이 강화되거나 방어력이 강화된 K21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공격력은 지금 40mm로 더 강화하기 힘들 것 같고 예. 거기에 뭐 대전차 미사일을 추가한다든가 예. 뭐 그다음에 또 방어력은 확실히 강화될 그렇습니다. 것 같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 138회인가 제가 기억으로 근데 138차 방위사업 추진위에서 결론이 난 것 중에 K2도 있습니다. 역시 K2도 마찬가지로 6개 대대가 지금 남아 있어요. 6개 대대를 전부 K2로 교체하겠다. 그래서 7기동군단 전체에 운영하는 전차는 모두 다 K2표로 되고 예. 전투 보병 장갑차는 모두 다 K21로 교체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K100A1하고 K1A1 전력화됐을 때 그 24단 그렇죠. 같은 그런 느낌이 되네요. 그거를 3개 사단에 모두 다 전력화하겠다는 그런 결정을 내린 거고요.
이 부분은 아파치 헬기의 예산이 삭감된 거하고도 연관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고 확대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나중에 제가 또 관련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이 나온 게 UH-60과 HH-60 성능 개량 사업인데 HH-60은 바로 그 공군에서 운영한 탐색 구조 헬기인데 이게 연료 탱크 달린 거죠? 그렇죠. 연료 네. 탱크도 달렸고 레이더도 좀 굉장히 튀어나온, 튀어나와 있을 뿐더러 도색도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에어쇼에서 보았던 회색. 기동 훈련하는 걸 보았던 탐색 훈련하는 걸 봤던 그 기체인데 그 기체에 당연히 그 개량이 들어가겠다. 왜? 너무 이제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2차 개량에 들어가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UH-60의 전체 개량은 포기했다고 그랬는데 왜 여기 UH-60이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의문이었죠. 예, 네, 사전에. 그래서 정 작가님이 사전에 개인적으로 뭐 네네. 의문도 주셨는데 그 부분은 특수전 항공단이 이번에 창설이 됐어요. 네네. 한참 전에 창설이 됐는데 그 특수전 항공단의 24대의 기체는 특수전을 위한 기체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일단 기동 헬기들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 부분만큼은 개량하겠다. 또 특수전에 맞는 그런 그렇죠. 여러 항전 가지 장비들이. 장비도 네. 들어가겠다. 레이더도 들어가겠다 하는 것이 이 사업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유하는 UH-60 블랙호크 전체를 개량하는 게 아니라 특수전용에 들어갈 소수의 헬기만 이제 바꾼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90대 있는 거 중에 24대 플러스 HH-60은 꽤 많은데요, 생각보다? 그죠. 112대에서 90여 대, 100대 가까이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4개 기지를 전부 다 가봤습니다만은 아주 잘 운영되고 있는 기체들입니다. 금왕 기지에 있는 기체, 바로 이 특수전 기체가 이번에 개량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여기 이 자료 보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이게 보니까 뭐 왜 개량을 이런 사업을 의결했는지에 대한 간단한 내용도 있고 사업 기간이랑 총사업비, 그러니까 내 세금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내가 잘 뽑아왔지. 그렇죠. 네, 이게 행간에서 많은 걸 읽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잘 보면. 네, 이런 부분들은 인터넷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보시면 제가 될 이제 것 같고요. 역사 관련해서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하는 사람 믿지 말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사상과 신념이 들어가서 역사를 해석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오염된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밀떡이나 군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면은 방송을 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습니다. 이런 정책 브리핑 같은 거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향후에는 여러 밀리매니아나 일반 우리 청취자분들이 어떤 사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거나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라고 궁금해하시면은 방위사업청 추진위원회라고 한번 쳐서 네네. 어떤 내용을 갖다가 서치해 보시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예산 승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종 결정된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사업 기간이라든지 짧게 내용이 홈페이지에 얘기대로 행간에서 많은 내용을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K21 같은 경우는 기동군단의 전력 보강 이런 식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정보들이 그래서 많이 들어있습니다. 143에는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렇죠. 좀 소개를 이 기회에 드려봐야겠다 해서 제가 한번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144회 소개시켜 주시나요? 뭐 그렇게까지는 안 나가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또 다른 또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